에코프로비엠 같은 순수 소재주들은 연일 상한가를 치는데 정작 배터리 소재의 큰형님, 격인 LG화학은 여전히 30만 원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죠. 2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32만 9,500원, 전성기 때 60만 원을 넘나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LG화학이 왜 이렇게 안 올랐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둘째,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들을 정확히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2026년 2월 13일, 오늘이 왜 중요한 변곡점인지 투자 판단의 근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 주주분들은 지난 몇 년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회사를 쪼개는 건데요. LG화학이 2021년에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주들은 기대했어요. 우리 손에 LG화학 주식도 있고 LG엔솔 주식도 생기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LG엔솔 지분을 79, 38%나 쥐고 있어요. 거의 80%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자산으로 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로 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지분을 팔아치울 거라는 불안감, 이른바 오버행 우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나브 할인이라는 겁니다. NAV는 순자산 가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팔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LG화학은 이 순자산 가치보다 무려 74%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100원짜리 지갑을 26원에 파는 격이죠. 더 황당한 건 PB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장부상 가치와 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1배면 딱 맞는 거고 1배 이하면 저평가된 거죠. 그런데 LG화학은 지금 0.6배입니다. 장부에 적힌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이 100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그 금고를 60만 원으로 평가하는 꼴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실적이라도 안 좋았냐? 아닙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 8가상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나 늘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더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실적의 숫자보다 구조를 봤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소재 쪽은 좋아지는데 기존 화학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거든요.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383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빅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부러 한 해에 나쁜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자산 손상이니 뭐니 일회성 비용을 몽땅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시작하자는 거죠. 경영진은 2026년 반등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는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 체제가 끝나고 김동춘 사장이 신임 CEO로 올라왔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까요? 주주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LG화학의 역사를 보면 항상 주주보다는 그룹의 성장을 우선했거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물적 분할 이후 모회사는 껍데기만 남았다고요. 뼈아픈 말이지만 부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섹터가 좋아질 때는 어땠을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순수 소재주들이 쭉쭉 오를 때 LG화학은 늘 뒤처졌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에는 화학 리스크가 딸려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차라리 깔끔한 배터리 소재주를 사지 왜 화학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
항상 밀렸습니다. 오늘 2월 13일 배터리 섹터 전반이 저점을 높이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여전히 무거운 매물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주주 신뢰의 추락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G화학이 안 오르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도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거버넌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죠. 시장은 LG화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회사는 주주보다 그룹의 성장을 우선한다. 주주 가치 따위는 뒷전이다. 그래서 징벌적 할인을 적용한 겁니다. 말 그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져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으면 절대 제값을 쳐주지 않겠다는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마치 엄청난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가 있는데 팀플레이를 안 하고 혼자만 잘나려고 해서 아무도 같이 뛰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신뢰가 없는 거죠. LG화학 주주들은 바로 이 신뢰의 상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74%라는 어마어마한 내부 할인율로 숫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게 진짜 태풍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LG화학이 아니라 LG전자였습니다. 2026년 초 LG전자 주가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제 주주들 좀 챙겨라,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들이고 그래라 라고 압박을 넣은 겁니다. LG전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LG그룹주 전반의 리레이팅이 시작된 거예요. 리레이팅은 재평가라는 뜻인데 그동안 깔아뭉개졌던 가치를 다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도 오르는데 화학은 왜 안 올라? 당연한 질문이죠. 같은 LG그룹인데 한쪽은 날고 한쪽은 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LG전자의 상승이 LG화학으로 흘러들기 시작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LG화학도 저평가, 매우기 종목이다 라면서 매수 바스켓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바스켓은 장바구니라는 뜻인데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서 사는 걸 말해요. 2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LG전자에 이어 LG화학을 딥밸류 종목으로 보고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딥밸류는 정말 깊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뭘 할 건지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안 하면 찍힌다는 거죠. 이게 LG화학 이사회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합니다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LG화학은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테네시 공장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2026년 1분기 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예요.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려면 양극과 음극이 필요한데 그중 양극에 들어가는 재료가 양극재죠. 이게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운송비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제는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납품합니다. 매출이 곧바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성장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는 회사가 미리 알려주는 목표치인데요. LG화학은 2026년 양극재 출하량을
전년 대비 40% 늘리겠다고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테네시 공장 가동과 기존 공장 증설이 뒷받침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죠. LG엔솔 지분은 언제 파냐입니다. 79.31%나 쥐고 있는 이 지분이 시장에서는 족쇄로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LG화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5년 내에 지분율을 7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략 10% 정도를 시장에 파는 건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현금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이 9조 원을 어디에 쓸까요? 여기서 주주들의 기대가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LG화학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새로운 공장에 쏟아부었어요.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확보된 9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미래 투자뿐 아니라 주주 환원에 쓰일 거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걸 말해요.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풀린 주식수를 줄여서 한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10조짜리 케이크를 100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당 1,000억인데 80명이 나누어 먹으면 7,250억이 되는 원리죠. 실제로 LG화학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CAPEX라고 하는데 이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공장이나 설비에 쓰는 돈을 말해요. 2025년에 비해 2026년 CAPEX를 1.7조 원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이제는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가 실제로 쥐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현금이 많아야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리스크 해소예요. 전환사채는 CB라고도 하는데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가가 낮을 때 이걸 주식으로 바꾸면 주식 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LG화학은 과거에 외화 교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이 물량들이 주가 바닥권에서 정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이 제거된 거예요.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갈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LG전자가 먼저 길을 냈고 정부가 압박을 넣고 LG화학도 실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 가동, 40% 출하량 증가, 9조 원, 현금 확보, 설비 투자 축소, 전환 사차의 리스크 제거까지 이 모든 게 2026년 1분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폭탄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날아온 습격이에요.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LG화학 이사회에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칼이 될 겁니다. 누가 이 칼을 들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2026년 2월 9일 주식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 때문이었어요. 펠리서 캐피탈이라는 펀드가 LG화학에 공식 주주제 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펠리서 캐피탈,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이들은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립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그냥 주식 사서 조용히 배당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경영진한테 압박을 넣고 주주총회에서 싸우고 때로는 법정까지 가면서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들을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겉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차익을 노린다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펠리서가 던진 첫 번째 펀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적정 가치보다 60조 원이 저평가되어 있다. 6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4세기 9억 달러예요.
펠리서는 정교한 분석을 통해 이 숫자를 뽑아냈습니다. LG 엔솔 지분 가치, 양극재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 기존 화학 사업의 재평가, 가능성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주주들한테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구 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LG 엔솔 지분율을 즉각 70% 미만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아까 LG화학이 5년 내에 7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펠리서는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해라고 압박을 넣은 겁니다.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금화하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쥐고 있지 말고 현금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신규 공장 짓지 말고 자사주를 사서 즉시 소각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수예요. 지금까지 LG화학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성장에 재투자했잖아요. 새로운 공장, 새로운 설비, 새로운 기술 개발. 그런데 펠리서는 그만 좀 투자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줘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거니까 한 주당 가치가 바로 올라가겠죠. 이건 주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진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보상 체계를 개편하라는 건데요. 그냥 개편이 아니라 파격적인 방식을 제안했어요. 경영진 보상을 에네보, 할인율 축소,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할인폭을 줄이는 것과 연동시키라는 겁니다. 지금은 74% 할인인데 이걸 50%로 30%로 줄이면 그만큼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ROE하고도 연동하라고 했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이 익률인데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주주 중심으로 경영진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매출이 얼마 늘었느냐, 시장 점유율이 얼마 올랐느냐로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주주 가치를 얼마나 높였느냐로 평가받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구는 거버넌스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선임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독립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넣는 건데 선임 독립이사는 그 중에서도 리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펠리서는 이걸 주주 기반으로 선임하고 정관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어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건데 거기에 박아버리면 경영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이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예요. 그럼 이 제안들이 그냥 종이에 적힌 요구사항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진짜 표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펠리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요.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 펠리서 제안에 찬성한다 면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무서운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최대 기관 투자자예요. LG화학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이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총의 결과가 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밸류업 기조를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이 기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펠리서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만약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경영진은 펠리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LG화학 경영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 펠리서의 제안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주총에서 지면 그건 경영진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시장도 주주도 다 원하는데 너희만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펠리서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진 않더라도 일부는 수용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사업 매각설이에요. 수익성이 낮은 부문, 예를 들어 수처리 필터나 범용 화학
사업을 아예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펠리서가 직접 요구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어차피 화학 사업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깎이는데 차라리 잘라내고 배터리 소재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냐는 논리죠.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LG화학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름은 LG화학인데 실제로는 배터리 소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201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배터리 시장에 캐즘을 돌파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캐즘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새로운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갈 때 겪는 정체기를 말합니다. 전기차가 바로 그 캐즘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과 북미에서 전기차 수요가 한때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양극재의 수요도 늘어납니다.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의 상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펠리서의 제안은 LG화학 이사회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트리거는 반가소해죠. 총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요. 테네시 공장 40% 출하 증가, 9조 원 현금 확보, 이 모든 게 총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쇠를 당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펠리서가 그 반가쇠를 당긴 겁니다. 60조 원의 가치 격차를 드러내고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경영진 보상 체계를 뜯어 고치고 독립이사 선임을 정관에 박으라고 하고 3월 주총에서 표 대결을 예고하고 국민연금의 스탠스를 흔들고 화학사업 매각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게 단 며칠 사이에 터진 겁니다. 시장의 술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3일 오늘 배터리 섹터가 움직이는 와중에 LG화학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정말 변곡점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헛된 기대인지 최종 판단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LG화학은 실력이 없어서 안 오른 게 아니라 주주보다 그룹 성장을 우선하는 거버넌스 때문에 74%라는 징벌적 내부 할인을 받았습니다. 둘째, LG전자의 급등이 LG그룹주 전체에 리레이팅을 촉발했고 정부의 밸류업 압박과 테네시 공장 가동 9조 원 현금 확보 계획이 맞물리면서 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펠리서 캐피탈이 60조 원 저평가를 선언하며 지분 매각, 자사주 소각, 경영진 보상 개편, 독립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던졌고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주주들이 내려야 할 최후의 판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2월 13일 오늘 주주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 것인가, 살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이 판단을 내리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에 4,13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빅뱃으로 나쁜 걸 다 털어냈다고요. 그 결과 2026년 1분기는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됩니다. 턴어라운드는 180도 방향 전환이라는 뜻인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7,000억 원 넘게 개선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배당이 확정됐습니다.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4월에 지급합니다. 보통주 기준이에요. 현재 주가 32만 원대에서 9,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0.6% 정도네요.
솔직히 배당률만 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배당 자체가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우리는 주주들한테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거든요. 앞으로 9조 원의 현금이 확보되면 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신규 고객사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LG화학의 양극재는 대부분 LG엔솔에 납품됐어요. 계열사 거래죠. 그런데 2026년 중에 LG엔솔 외에 북미 대형 OEM과 직공급 계약을 추가로 맺을 거라는 공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데 쉽게 말하면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에요. 이들과 직거래를 시작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매출이 다변화됩니다. LG엔솔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고객사가 많아지면 가격 결정권이 생기거든요. 셋째, 시장에서 독립적인 소재 회사로 인정받습니다. LG엔솔의 하청업체라는 꼬리표를 떼는 거예요. 생산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양극재 연산 생산 능력이 20만 톤 규모로 완성됩니다. 50만 톤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기차 배터리로 환산하면 약 400만 대분입니다. 연간 400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연간 1000만 대 정도니까 LG화학이 그중 40%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내 지배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AI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양극재의 제조 원가를 2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했어요. 20%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5분의 1이나 줄어든 겁니다. 100억 들던 걸 80억에 만드는 거죠. 이건 마진으로 직결됩니다. 경쟁사가 똑같은 가격에 팔 때 LG화학은 50% 더 남기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 물량을 싹쓸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공정 혁신의 힘입니다. 차세대 소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LFP 양극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기존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보급형 전기차에 딱 맞아요. 테슬라도 일부 모델에 LFP를 쓰고 있죠. LG화학은 2027년 양산을 앞두고 지금 대규모 샘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샘플 공급은 본격 양산 전에 고객사한테 테스트용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승인되면 바로 대량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2027년이면 불과 1년 후예요.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LG화학은 배터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생명과학 부문도 있어요. 아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만듭니다. 이 부문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배터리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하방 지지 역할을 합니다. 하방 지지는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받쳐주는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배터리 업황이 안 좋아도 생명과학이 버텨주는 거죠.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힘입니다. 그럼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월 중순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평균이 41만 원에서 45만 원입니다. 현재가가 32만 원이니까 최소 30% 이상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가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이 지금 싸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50% 이상 상승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룹 차원의 변화입니다. 주터 LG를 중심으로 한 그룹 전반의 밸류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LG전자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주주 가치 올리는 걸요. 이제 LG화학 차례입니다. 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LG그룹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밸류업의 맛을 본 주주들이 다시 예전처럼 참고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13일
오늘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수익의 확신으로 변하는 변곡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1분기 턴어라운드 확실, 확정 배당 2,000원 지급, 신규 OEM 직공급 기대, 20만 톤 생산 체제 완성, 90% 원가 절감 혁신, LFP 샘플 공급 시작, 생명과학 20% 성장, 증권가 목표가 30% 이상 상방, 그룹 전체 밸류업 의지 강화.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LG화학 주가는 배터리 업황보다 자본 배분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터리가 잘 팔리냐보다 확보한 구조, 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규 공장에 다 쏟아붓느냐, 아니면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느냐, 펠리서의 압박, 국민연금의 선택, 3월 주총의 결과가 이걸 결정합니다. LG전자가 길을 냈으니 이제는 LG화학이 그 길을 따라 달릴 차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파트에서 우리는 LG화학이 74% 나부 할인과 0.6배 PBR이라는 굴욕을 당한 이유가 주주보다 그룹을 우선하는 거버넌스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승파트에서는 LG전자의 급등과 정부 압박, 테네시 가동과 9조 원 현금 확보 계획이라는 반전의 서막을 봤습니다. 전 파트에서는 펠리서 캐피탈의 60조 원 저평가, 선언과 주주 제한이라는 실질적인 트리거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결 파트에서 1분기 흑자 전환, 신규 고객사, 20만 톤 생산체제, AI 원가 혁신, LFP 양산 임박, 생명과학 성장, 그룹 밸류업 의지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건 단순한 주가 전망이 아닙니다.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지난 몇 년간 왜 고통받았는지, 지금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입니다. 남들은 배터리 오르네 사야지 정도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고 자본 배분이 달라지고 있고 외부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남들과 다른 지식이고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